얘는 진짜 자극적이지가 않구나. 눈 밑에 너무 주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로 열 그때 케어해줬을 때가 진짜로 얘 아직도 이 패드 언니 마음속 1인가요? 톤 결계선도 되지 수분 충전까지 너무너무 완벽하지. 저는 수분 앰플 중에서 얘가 제일 속건조 잡아주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스킨케어 다시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걸로만 계속 레이어 쌓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블리입니다. 오늘은 스킨케어 결산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좀 많이 늦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스킨케어 결산템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꾸준히 영상을 올려놨기도 하고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 아실만한 제품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도 찍어달라고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언니가 추천해주신 제품 써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후기 댓글들을 생각보다 많이 적어주시길래 뭔가 그 댓글들을 보고 있으니까 결산템을 한번 찍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짧게라도 간략하게 너 이거 잘 썼다 이거 잘 썼다 이런 식으로라도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추천하시기 전에 일단 저의 피부 타입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피부가 얇은 예민한 수부지 피부예요. 피부가 얇은 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피부가 얇은 사람들이 무거운 제형 쓰면은 피부에서 좀 잘 뱉어냅니다. 그리고 제가 극 예민까지는 아니지만 좀 예민한 편이에요. 제가 안 맞는 제품 이렇게 모아둔 영상까지 있는데 저는 또 마데카소사이드가 메인인 제품도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성분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정도는 제가 피부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아예 마데카소사이드가 메인이면은 제 피부에서 과하다는 신호를 좀 보내서 저는 마데카소사이드도 그렇게 잘 쓰지 못해요. 저는 이 제품도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계절별로 보여드렸다면 장벽 케어 제품, 뭐 각질 케어 제품 이런 카테고리별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각질 케어 제품으로 쓰고 있는 것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피부가 얇은데 여기 이쪽 부분에 요철이 조금 있거든요. 제가 수분 케어를 잘 못해줬을 때 요철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올라와요. 근데 그럴 때 수분 케어를 다시 해주기 전에 묵어있는 각질들을 좀 케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수분 충전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각질이 조금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사실 수분 충전만 잘해줘도 여러분 각질이 좀 안 올라오는데 너무 귀찮아서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했을 때는 좀 각질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메이크업이 너무 안 먹어가지고 많이 화장이 들뜨는데 그래서 이제 화장 잘 먹을 때 쓰는 제품들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넘버즈인의 모공제로 깐달걀 토너 패드입니다. 사실 얘는 진짜 몇 년째, 몇 통째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잘 쓰고 있는데 메이크업 전에 화장 잘 먹게 도와주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썼습니다. 이게 확실히 효과가 달라요. 저는 원래 패드 자체를 닥토 패드를 절대 안 하고요. 저는 닥토를 안 해요. 외출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려면 이게 먼지 같은 게 묻어있거든요. 손에 힘을 풀고서 진짜 슬슬 에센스를 그냥 살짝 묻혀준다 할 정도로 닥토 해줄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묵은 각질 제거할 때는 살짝 이렇게 터치해주기는 하는데 이걸로 메이크업 전에 정말 많이 썼고요. 특히 얘를 그냥 붙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떼서 메이크업 먹였을 때 뭔가 다른 거 썼을 때보다도 훨씬 더 잘 먹는다라는 게 느껴져서 오늘 좀 약간 치트키를 써야 된다 하는 느낌으로 쓰는 패드기도 해요. 여기 앞에는 엠보면으로 되어 있고 뒤에가 이렇게 맨들맨들해서 앞에 엠보로 살짝 쓸어주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붙여놓고 났을 때 피부가 정말 달라져 있어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면은 낱개로 증정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파우치에 넣어놓고 수정 화장템으로도 얘를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사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마몽드의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예요. 이거 저한테 언니 이거 써보셨어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네 저도 이거 씁니다. 이게 솜에다가 적셔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닥토 느낌으로 쓰는 제품이거든요. 그냥 토너 패드 그냥 붙여놓고 특히 메이크업이 잘 들뜨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제가 여기 턱에도 잘 뜨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묻혀줘요. 이게 토너 패드 붙이고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린다든지 그렇게 썼을 때 저는 자극 거의 안 느껴졌거든요. 오늘도 썼습니다. 제가 요거 토너 패드 붙여놓고 요거를 그 위에다가 살짝 올렸을 때 각질 케어 정말 효과 좋아요. 얘는 계속 이 없을 때마다
구매해서 쓰는 편인데 피부 메이크업 잘 먹는 치트키템으로도 잘 써요. 근데 여러분 각질 케어 제품, 각질 케어 라인은 피부가 예민하고 피부 장벽 무너져 있을 때 쓰면은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장벽 무너져 있을 때는 절대 각질 케어 제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 쓰고서 피부가 더 안 좋아졌다 하시는데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질 케어 제품을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화잘먹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화잘먹 이 키워드도 맞기는 맞아요. 이제 묵어있는 각질을 케어해줘서 베이스가 잘 먹게 해주는 거는 맞지만 그게 건강한 피부 상태일 때인 거예요. 썼을 때 따갑다. 그게 이 제품이 안 맞아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진짜 요거 너무 잘 썼던 각질 케어템인데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입니다. 매일매일 제대로 쓸 수 있는 레티놀 제품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레티놀을 항상 이렇게 섭취를 했었는데 레티놀이 뭐에 좋냐면 어릴 때는 피부가 막 탱글탱글하고 칙칙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각질이 떨어지는 주기가 길어져서 조금 더 각질이 오래 붙어있고 레티놀 성분이 그런 것들을 좀 당겨주는 역할을 해줘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20대 초반 이러신 분들보다도 20대 후반, 30대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너무 잘 쓰고요. 전 얘는 2통째 썼습니다. 올해 제가 2통 정도 쓴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PDRN 성분까지 있어서 이 스킨 부스터 효과까지 있거든요. 이따 뒤에 살짝 조합도 말씀드릴 건데 엑소좀샷에다가 요거 레티놀 PDRN 그리고 겔 마스크까지 쓰잖아요? 그럼 진짜 피부가 돌아버릴 정도로 피부 진짜 좋아지는데 레티놀이 또 묵어있는 각질까지 정돈을 되게 잘해주니까 다음날 정말 피부가 너무 번질번질 좋아져 있다라고 느껴져서 레티놀 제품은 항상 전 좀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피부가 얇다 보니까 피부 장벽도 금방 잘 무너지기 쉬운데 오래 쓰고 꾸준히 써도 얘는 진짜 자극적이지가 않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얘 너무 잘 써서요. 2025년에도 쭉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사계절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 데일리템보다 서브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제 각질 케어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각질 케어템은 데일리템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좀 묵어있는 각질이다, 각질이 좀 있다. 특별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부가적으로 사용을 해주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냥 저는 스킨케어, 토너, 앰플, 크림 이렇게 딱 3개만 그냥 알면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기능마다 제품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기능을 좀 중점으로 둬서 이럴 때는 이거 쓰고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피부 장벽 케어템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 써도 내 피부가 따갑다. 뭔가 자잘한 트러블들이 올라온다 하신 분들은 지금 내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실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일단 이럴 때는 기능성 제품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저는 피부 재생크림? 이런 거 안 쓰고요. 무조건 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세콜지 제품을 써주셔야 돼요. 저는 세라마이드 들어가 있는 제품들로 진짜 효과를 되게 잘 봤거든요. 저의 무너진 피부 장벽을 계속해서 구원해줬던 제품이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요거는 노스카나 트러블 세럼, 트러블 크림 요거는 제가 여름에 주로 사용을 했고요. 겨울에는 앰플 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 요거를 씁니다. 제가 요 앰플은 진짜 너무 겨울만 되면 그냥 무조건 쓰는 앰플인데 올 겨울에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얘가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듬뿍듬뿍 바르기 좋고 얘는 심지어 건성이신 분들도 잘 쓰시는 앰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피부가 약간 무너져 있을 때 겨울에는 얘를 막 3겹씩 발라요. 그러면 진짜 피부 건강하게 돌아와 있거든요.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게 안 나야 되는 부분에 트러블이 계속 올라온다던가 이런 것도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을 때 피부 상태인데 계속 여기 턱 저는 하관 쪽으로 그 트러블이 올라오는데 약간 염증성 트러블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벽이 무너져서 그렇게 올라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 꼭 세라마이드 들어간 제품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파티온 세럼이랑 크림이 왜 제가 여름에 썼냐면 파티온 크림이 생각보다 겨울에 쓰기엔 좀 가벼워요. 여름에 주로 파티온 라인을 쓰게 됐고 얘는 또 여름에 쓸 수 없는 제형이에요. 겨울에만 쓸 수 있어서 여름 장벽 케어템, 겨울 장벽
케어템 이렇게 썼습니다. 모공 케어를 조금 해줘야 되는 나이여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크게 모공이 보이진 않지만 이번 여름 지나서 이쪽 부분에 엄청 모공이 늘어진 거예요. 올 여름에 제가 코팩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코팩이 여기 부분뿐만 아니라 약간 나비존 이렇게까지 그 코팩을 붙이잖아요. 블랙헤드 같은 거, 피지 같은 거를 제거해주고 이 모공을 조여주고 해야 되는데 여름에 그걸 계속 쓰니까 여기 모공이 늘어났더라고요. 여름에 모공이 잘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여름에 많이 덥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니까 평소보다 모공이 더 잘 열리는데 제가 이번에는 코팩까지 더 많이 해가지고 모공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모공이 되게 없는 사람인데 이쪽 부분에 갑자기 모공이 좀 늘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 지나서 환절기 겨울에 그거를 이걸로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에스트라 리제단 모공 탄력 캡슐 세럼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 늘어난 모공이 다 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걸로 진짜 효과를 많이 받고 얘가 또 제형이 약간 캡슐 제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 얘도 장벽 케어도 도와주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10%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근데 대신에 얘는 좀 가격이 있어요. 세일할 때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름보다는 저는 환절기, 겨울 이때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크림도 좋으려나 해서 크림을 사봤는데 크림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럼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올해 VT 리들샷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제가 VT 리들샷 100을 써도 조금 자극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너무 따가워가지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잘 쓰는 게 이겁니다. 메디큐브 원데이 엑소좀 샷 모공 앰플. 이게 리들샷보다 조금 더 덜 따가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얘는 침 공정이 조금 들어간다 그랬나? 저는 얘가 데일리로 썼을 때 얘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리들샷 100은 데일리로 썼을 때 피부가 되게 뒤집어지는 게 느껴졌는데 얘는 데일리로 써도 피부가 뒤집어지지가 않았고요. 모공에 정말 도움을 주더라고요. 엑소좀 샷이라서 더 모공 케어에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쓰는 루틴이 있거든요. 얘가 좀 자극을 완화시켜줘요. 얘를 토너로 써. 그 다음에 요거 모공 앰플을 발라준 다음에 이 모공 앰플이 어찌 보면 피부에 약간 상처를 내서 그 다음에 바르는 걸 피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얘가 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 조합으로 많이 썼어요. 이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피 PDRN 스킨 부스터 앰플 요렇게 쓰고 나서 피부를 어찌됐건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보습을 충분히 또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위에 더마토리 요거 크림 B5를 보습막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렇게 하고 겔 마스크팩까지 해주잖아요? 요렇게 진짜 막 완전 물광 피부가 돼 있더라고요. 좀 뭔가 단계가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진짜 가끔 스페셜 케어로 요렇게도 해줬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효과 좋아요. 그 다음은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특별 케어템 에스네이처 아쿠아 소이 요거 아이크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이크림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아이크림을 최근에 쓰게 됐냐면 눈가가 너무 건조한 거예요. 이건 진짜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눈가가 그렇게까지 건조하다고 느껴진 적이 없거든요. 올, 가을, 겨울에 눈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눈 밑에 너무 주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눈에 주름이 원래도 잘 지기는 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체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눈가에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진다는 게.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진짜 주름 케어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팔자까지 요즘에 좀 더 깊어지는 느낌이라서 저희가 피부가 얇아서 무거운 제형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크림 제형들도 잘못 써가지고 여기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하나 뭐 생긴 게 있긴 있어요. 제가 잘못 쓰면 모공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울퉁불퉁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크림도 잘못 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나랑 안 맞는다 해가지고 뭐 이거저거 아이크림 써봤는데 에스네이처는 제가 항상 좀 잘 썼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에스네이처에 아이크림 있다고 해서 이거 써봤거든요. 이거 너무 괜찮아요, 정말로. 이런 꾸덕한 요거트 같은 느낌인데 되게 좀 웃기지만은 빙구처럼 여기 눈이랑 여기 코, 여기 팔자에다 이렇게 묻혀놓고서 잡니다. 근데 이렇게 묻히고 나면은 이걸로 케어해준 날에는 그래도 다음날에 조금 덜 건조해져 있는 느낌? 팔자주름도 덜 깊어지는 느낌이라서 특별 케어로 요즘에는 진짜 요거 에스네이처 요거 아이크림을 무조건 쓰고 있어요.
얘는 이제는 제 없어서는 안 되는 스킨케어 제품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코스RX의 더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이에요. 사실 이 제품은 정말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쓰고 계신 제품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제가 이 제품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6가지의 기능성을 조금 더 부스팅해주는 기능성 제품이에요, 얘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완전 그냥 토너 같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게 묽어요. 이름은 세럼이지만 그냥 토너 단계에서, 그러니까 퍼스트 세럼이거든요? 그냥 처음에 사용하면 되는데 얘가 정말 쓰고 안 쓰고가 저는 조금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특히나 조금 센 거 있잖아요. 자극이 있을 것 같다는 뭐 비타민C라든지 이런 제품 사용하기 전에 이거를 쓰잖아요. 자극은 낮춰주고 효과는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PDRN 제품 쓰기 전에 써도 정말 저는 효과를 더 잘 받고, 그래서 얘는 또 용량도 많아가지고 스코님이 이번에 마켓할 때도 그래서 막 3개인가 쟁였거든요. 그리고 특별 케어로 얘를 솜에 가득 적셔가지고 토너팩 해주면 진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진정 보습 라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벽이 무너진 거랑 자극 때문에 조금 피부가 살짝 성나서 진정시켜주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피부가 좀 붉어지고 약간 성난 정도? 요 정도는 진정 케어를 해주면 되는데, 진정 케어가 필요할 때 이때도 기능성 제품 쓰면 오히려 피부가 더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진정이 필요할 때는 오히려 수분 케어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왜 마스크팩 같은 데도 보면은 보습, 탄력, 수분, 진정 이렇게 키워드가 많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 케어가 완전 다른 케어다 라기보다는 수분이 거의 기본이에요, 기본. 수분 케어, 이 기본만 잘 케어해줘도 살짝 성나 있는 정도의 진정은 바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좋아지는 방법에 보면은 물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 하기 전에는 이 수분 케어가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바르는 거지 뭐. 근데 뭐 별로 효과는 크게 없는 것 같은 되게 심심한 제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분 케어가 제일 중요해요. 밤을 제가 맨날 새는데도 피부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피부가 절대 타고나서가 아니라 수분 케어를 정말 저는 빵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분 충전만 잘 해놔도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진정이 잘 되거든요. 이 수분 케어에 조금 더 보여드릴 제품이 좀 많습니다. 일단 패드부터 갈게요. 셀퓨전C 패드. 얘는 여러분 여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패드죠. 다른 유튜버분들도 여름 추천템으로 많이 보여드리는데 얘가 너무 시원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진짜 바로 열감 확 떨어뜨려줘요. 저는 홍조가 또 있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열감이 너무 빨리 올라와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열도 금방 받고 그래서 금방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열을 진정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열감 빨리 내려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진짜 제가 잘 쓰는 게 이 알파 쿨링 패드예요. 이 패드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 코로나 때 열 진짜 많이 날 때 이걸로 열 그때 케어해줬을 때 진짜로 얘 진짜 시원해요. 혹시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가셔서 얘 대보잖아요? 그럼 진짜 시릴 정도로 시원해요. 좀 열감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수분감도 진짜 좋아요.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그래서 자극도 없는 그런 패드입니다. 저 진짜 그냥 바로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얘는 거의 몇 년째 보여드리는지 모르겠어. 이즈엔트리 어니언 뉴페어 클리어 패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언니 이 패드 언니 마음속 1위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1위 패드는 이즈엔트리 어니언 패드예요. 수분감도 너무 좋고 패드도 얘가 솜패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당근 패드 못 쓰잖아요. 당근 패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솜패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젠트리 어니언 패드가 여러분 흔적 케어에도 좋아요. 그리고 피부가 좀 많이 예민해져 있다 할 때도 저는 얘로 많이 진정을 시켜줬습니다. 다른 패드 쓰다가 안 맞는 것 같다, 뒤집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냥 바로 얘로 돌아올 정도로 이 패드가 저한테 정말 의미 있는 패드기도 하고, 수분감이 너무 좋아서 진정에도 도움이 많이 됐던, 흔적에도 도움이 되지만 진정에도 도움을 주고 수분감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다. 여기가 또 뭔가 제품을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패드에 좀 빠졌어요.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패드. 얘도 되게 부드러운 패드거든요. 이렇게 밀착도 되게 잘 되고 얘도 수분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그냥 수분 충전 패드로도 되게 좋았어서 이 패드도 2024년에 잘 썼습니다. 메이크업 전에 쓰기 괜찮았어요. 닥터용보다는 이 팩
위주로 쓰신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잘 쓰는 패드가 요겁니다. 에스네이처 아쿠아 오아시스 판테알람 카밍 패드. 얘도 여러분 쿨링감이 되게 좋아요. 겨울에 제가 히터 틀어가지고 여기 좀 막 열 올라왔을 땐 그냥 이거 썼거든요. 뭔가 엄청 쿨링감도 좋으면서 맨들맨들해가지고 토너팩 용으로도 쓰기가 되게 좋았어요. 막 닥터용, 각질 케어용은 절대 아닌데 각질 케어용은 그냥 저거 넘버즈인 4번 패드고 얘는 수분 충전용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메이크업 잘 먹겠다 할 때는 그냥 이 패드 붙여놨어요. 어니언 패드 다음으로 제 마음속 2위 패드는 얘입니다. 아드망 패드. 얘가 사람들이 다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드망 패드가. 근데 난 또 막 사람들 좋다는 거 약간 그렇거든요? 제가 아직 안 써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더 써보기 싫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 얘는 패드가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커요. 얘는 얼굴 그냥 여기 다 면적에 닿거든요? 넘버즈인 4번 토너 패드랑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수분 충전이 더 잘 되고 수분감이 확실해서 메이크업이 잘 먹어. 4번 패드가 조금 더 각질 케어 쪽으로 있는 것 같고 얘도 각질 케어가 조금 되긴 되는데 얘가 조금 더 수분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얘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냥 막 쓰기 좋은 패드인 거죠. 얘 그리고 에센스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닥터용 패드여서 토너팩용만 쓰시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너무 부들부들해서 각질 케어 아예 안 되는 것도 싫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쓰기에도 너무너무 좋으실 겁니다. 얘는 그래서 얘도 몇 통째 쓴지 모르겠어요. 이거 막 마켓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맨날 검색해가지고 어디서 마켓 하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사기도 합니다. 토너는 이번에도 너무 잘 썼습니다.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 이름은 로션인데 그냥 토너 단계에서 쓰시면 돼요. 자꾸 헷갈려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로션이냐고. 근데 그냥 이렇게 묽은 물인데 토너 단계에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얘가 수분감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얘를 바르면은 막 저 끝까지 수분이 스며드는 것 같이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내가 지금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난 진짜 수분 충전이 시급하다 할 때는 이거 진짜 괜찮고요. 제가 다른 스킨이 이제는 막 수분이 너무 뭔가 이거를 못 따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살리실릭산이 들어가 있어요. 바하 성분이 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바하 성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패스를 하셔야 되는데 수분감도 좋고 그러니까 마일드하게 또 각질 케어까지 되는 제품이에요. 톤 결 개선도 되지 수분 충전까지 너무너무 완벽하지. 아직도 거품 토너로 잘 쓰고 있습니다. 거품 토너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이 영상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얘도 가격이 좀 비싼데 세일할 때 2만 원 초반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얘는 진짜 없어서는 안 돼요, 이제 저한테. 그래서 얘가 거의 수분 끝판왕 토너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살리실릭산 성분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요 점만 좀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제가 환절기 때 꽤 썼거든요. 스킨앤랩의 베리어덤 링거앰. 얘가 한참 막 링거 앰플이라고 광고가 되게 많이 떠가지고 궁금해서 샀는데 저 좀 많이 썼더라고요. 용량이 좀 많다 보니까 환절기에 막 두세 겹씩 발랐던 것 같아요. 이제 환절기에 한 번씩 피부 살짝 좀 뒤집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되게 수분 충전 잘 해주면서 잘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본 수분 앰플 같은 느낌? 막 특별하게 크게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는데 보습력이 나쁘지 않았다, 흡수도 나쁘지 않았다 하는 그냥 모든 면에서 이거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으로 쓰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스킨앤랩보다 잘 쓰는 게 물톡스 앰플. 에디필의 히알루론산 레이어 물톡스 앰플인데요. 얘가 동그라미 히알루론산이라고 해가지고 피부 속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 수분이 공급되는 막 피부가 쫙 갈라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진짜 잘 쓰고 오늘도 수분 충전할 때 이걸로 해줬고 저는 막 두 겹씩 막 발랐거든요. 흡수가 되게 잘 되고 수분 앰플도 진짜 이것저것 안 써본 게 없는데 저는 수분 앰플 중에서 얘가 제일 속 건조 잡아주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래 쓴 게 아니라 한 병을 다 쓰고 또 산 거예요. 저 동그라미 히알루론산보다 더 흡수가 잘 됐던 게 요겁니다. 아누아의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세럼. 요 아누아 PDRN은요, PDRN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냥 수분 앰플 같은 느낌으로 계속 썼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완전 묽어요. 물 같은 완전 그냥. 요런 제품들의 특징이
흡수가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PDRN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효과가 더 배로 느껴졌던 그런 제품입니다. 수부지 피부니까 속건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건조를 잡아주지 않으면 유분도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흡수 잘 되는 제품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흡수되지 않고 겉에만 이렇게 겉도는 제품들은 실제로 엄청 좋은 효과까지는 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단기간 내에 제일 잘 쓴 제품이었어요. 지금도 잘 쓰고요. 제 친구가 요거 제품을 따라서 샀는데 이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크림은 올해 나 잘 썼다 할 수 있는 결산템은 요렇게인데요. 겨울을 책임주는 크림은 더마토리 히알샵 베리어 크림 B5. 제가 최근에도 이거 아누아 PDRN 세럼이랑 그냥 키크림 B5 토너에다가 그냥 요렇게 요 루틴으로만 발랐는데도 피부가 진짜 막 난리였거든요. 완전 깐달걀 물광 흐르르 물광 자르르 난리였거든요. 이 크림을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데 겨울만 되면 이 크림을 씁니다.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보습 크림 잘 못 써요. 유분 함량이 너무 많은 크림을 쓰게 되면은 모공이 막혀서 완전 울룩불룩 난리가 나거든요. 피부결 다 망가지거든요. 보습 크림을 아예 싹 다 못 쓰다가 유일하게 제가 보습 크림인데 꾸덕한데도 잘 쓰고 보습을 너무 잘해주는 그런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게 제형이 꾸덕하니까 낮에 메이크업 할 때 크림 쓸 때는 얘를 씁니다. 토리든의 셀마이징 저분자 콜라겐 탄력 크림. 보통 탄력 크림이 좀 꾸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시드니님이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탄력 크림을 만들고 싶다 해서 만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탄력 크림을 잘 못 써요. 근데 얘는 유일하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탄력 크림이에요. 정말 그 모공 막히는 게 없고 유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되게 마일드하고요. 오늘도 이 크림 발랐습니다. 되게 마일드한데 자극 없고 또 탄력까지 신경 써줄 수 있는 그런 크림. 기존에 탄력 크림 쓰고 있으셨던 분들은 아 이게 무슨 탄력 크림이냐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꾸덕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 크림 같은 제형이죠. 겨울에 여러 겹 바르기에도 저는 데일리로 쓰기 되게 괜찮았거든요. 얇게 해가지고 한 2겹 정도 바르면은 괜찮기도 해서 저녁에는 얘로 케어를 해주고 낮에는 썼습니다. 근데 메이크업 전에 얘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이걸 쓰려면 흡수를 막 되게 오래 해줘야 돼가지고 귀찮아서 이거 썼어요. 봄에서 여름 갈 때 그리고 약간 피부가 성나는 것 같을 때 잘 쓰는 크림이 이겁니다. 메이크프렘의 인테카 수딩크림. 이 에스네이처 수분크림 알기 전에는 얘만 썼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더마토리 크림 알기 전에는 이걸로 겨울을 날 정도로 여기에다가 오일을 섞어 발랐었거든요. 메이크프렘 인테카 수딩크림은 올해 제가 썼던 크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크림 중에서 제일 오래 쓰고 있는 크림이거든요. 자극받은 피부 진정시켜줄 때도 되게 좋았고 얘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잘 쓰는 제품? 내가 평소 잘 쓰는 거 없네? 그러면 그냥 이걸 써도 될 정도로 이것도 토리든 저거 셀마이징 저분자 크림처럼 요런 되게 마일드한 크림입니다. 근데 얘가 수분감이 진짜 좋아요. 여름에는 얘만 주구장창 쓰는 것 같아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컬런 수분크림. 얘를 왜 그럼 겨울엔 안 쓰냐? 사실 저한테 얘가 겨울에는 좀 가벼워요. 보습이 막 엄청 잘 된 느낌은 아니라서 제 추천 영상을 보고서 스쿠알란이 안 맞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분이 안 맞을 수 있죠. 올 여름 내내도 저는 이 크림을 썼습니다. 제 꿀피부 유지템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지 않았던 데일리 케어템 말고 이제 번외로 마스크팩이라든지 미스트 제품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름에는 좀 수분 미스트 같은 거 써요. 아벤느 요거 온천수 미스트 그냥 수시로 이렇게 뿌려서 썼고 지금도 가끔 이제 좀 건조하다 싶을 때 요거 쓰기는 하는데 겨울에는 솔직히 그냥 수분 미스트보다도 얘 진짜 잘 썼습니다. 유이크의 바이온 베리어 크림 미스트. 크림 미스트 약간 건성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얘는 모공이 안 막히더라고요. 작년 겨울에도 잘 썼는데 올 겨울에도 잘 쓰는 유일하게 잘 쓰고 있는 크림 미스트가 요겁니다. 건조함 되게 잘 잡아주고 그러니까 스킨케어 살짝 대충 해주고 사무실 앉아서 히터바람 계속 쐬면은 피부가 살짝 좀 마르거든요? 건조하게. 스킨케어 다시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요걸로만 계속 레이어 쌓아뒀어요. 저의 피부를 지켜준 템이기도 합니다. 너무 유분이 많지 않은 크림 미스트 찾으시면 저 요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시트 마스크팩은 딱 하나 잘 쓰거든요. 아비브 부활초 마스크팩? 그거 하나만 잘 쓰는데 시트 마스크보다는 진짜 겔 마스크팩을 주구장창 씁니다.
이거를 붙이고 자요. 자고 일어나면 제 피부가 다음날 정말 좋아져 있는데 피부를 수분을 가둬놓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걸 떼주면은 뭔가 수분이 안으로 다 꽉꽉 밀려 들어가져 있는 느낌? 비행기 탈 때 쓰기도 되게 좋고요. 사무실 와서 히터바람 요즘에 쓸 때도 그냥 이거 붙여놓고 있거든요. 얘가 3시간 이상 부착하는 그런 마스크팩이라서 잘 때 부착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겨울에는 금방 얘가 마르긴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저녁에 붙여놓고 자기 괜찮았어요. 피부가 뭐 숨쉬기 어렵지 않냐, 전혀 그냥 피부가 오히려 더 좋아져 있다니까요. 특히 여름에 더워가지고 열 많이 오르고 수분이 계속 손실이 되니까 이 겔 마스크 붙여놓는 게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쓰는 겔 마스크는 3개입니다. 바이오던스 거 요거, 하이드로 세라놀 리얼 딥 마스크 요거랑 이번에 경선님이 만든 겔 마스크 진짜 잘 쓰거든요. 지금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재구매하려고 보니까. 제가 진짜 주구장창 썼거든요. 얘는 진짜 진정에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경선님이 이 콜라겐 팩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얼굴 이목구비가 되게 잘 만들어진 그런 겔 마스크였어요. 이 겔 마스크 팩이 시트 마스크 팩보다 좋은 게 그냥 앰플 한 병을 그대로 굳혀서 만든 거예요. 그냥 앰플 자체로 시트를 만든 거라서 진짜 자극도 없고 수분 케어에 너무너무 좋아요. 저처럼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수분을 가둬놓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냥 얇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피부가 원래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는 되게 탄탄한 피부라면 이렇게까지 좋다고 느낄까 싶긴 한데 저는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잘 쓰는 게 러뷴 거 시카 겔 마스크, 걔도 진정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수분감도 되게 좋았고 요렇게 3개를 진짜 너무 잘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24년에 잘 썼던 스킨케어템 결산해봤는데요. 작년에 제가 안 보여드렸던 제품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요 제품이 있네 하고서 잘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 되셨길 바라고 제가 2025년에도 열심히 스킨케어 제품들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간략하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스킨케어 영상들 이렇게 쭉 정주행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오늘 이 옷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커먼 유니크 옷인데 이것도 한 2년 전에 샀어요. 오늘 베이스는 어바웃톤 쿨라이트고요. 렌즈는 이거. 시스루 크리스틴 애쉬 브라운, 속눈썹은 퓨어 데일리, 하이라이터는 오프라 서울이고 립은 이렇게 발랐어요. 바닐라코 캐시미어를 베이스로 바르고 너티 베이글을 그 위에 발랐습니다. 애교살 글리터는요, 플레저, 살짝 반짝이는 거는 이거 플레저 썼고요. 글로우 거. 아이 메이크업은 요겁니다. 리스키의 소프트 스모키. 요걸로 애교살을 글리터 베이스 깔았어요. 그리고 요거. 오늘 블러셔는요, 딘 베이지에다가 요거 로제트.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전부까지